다음 질문은 이제 학술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대해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할지요. 교육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주관적인 편견이나 개입을 제거하기 위한 지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논문이란 개인의 알을 타당하게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애로사항은 무엇일까요? 음, 음, 음.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학술적 가치는 주관적 판단보다 저는 얼마나 제 논문이 사이테이션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널 같은 경우도 이제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그런 점수들을 볼 수 있는데 제 논문이 좀 더 많이 인용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온다라면 그만큼 그 당대에 아니면 그 연구 시기에 이슈들을 잘 다루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관적 판단은 제가 쓰는 논문은 아주 사소하나마 다른 그 연구자 아니면 연구자 아니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되지 않을까. 많은 건 아니고, 정말 사소하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주관적 판단은 자기가 그냥 내리는 거니까 그냥 주관적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결국은 그건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구가 가치가 있나 없냐 이제 그런 얘기를 묻으시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계획서를 잘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연구계획서를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연구와 내 연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존 연구에 더해서 추가해서 아니면 기존 연구에서 안 했던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연구계획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추가적인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거기에 대한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하실 필요 없고 그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두 번째, 교육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주관적 편견이나 개입을 제거하기 위한 지침은 본인 스스로 갖고 있어야죠. 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실험을 할 때, 교육에 대한 실험을 할 때 뭐 관찰 실험을 하든지 설문지 조사라든지 뭐 면담을 하든지 관찰 실험 같은 경우 할 때는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뭐 학생이 딴짓한다 그래서 야야야 너 딴짓하면 안 돼. 집중해야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인터뷰 할 때 상대방이 엄한 소리 한다고 인상 찌푸리면 안 되고요. 편견이나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문이 개인의 알을 타당하게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학위 논문을 하고 있잖아요. 학술지 논문하고 학위 논문이 약간 다른데 학위 논문은 학술지 논문, 그 전문 프로페셔널 리서처가 되기 위한 어떤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렇게 뭐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얼마나 이제 타당성 있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라서 애로사항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 아규먼트를 끌고 나가느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른 분들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논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죠. 요즘 논문 표절이 화두인데 논문 인용문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카피킬러 표절률을 낮추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논문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에 더해 질문과 지적사항에 당황스럽게 되던데 이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 혹은 심사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은 무엇인가요? 논문 작성 시 SPSS 통계 분석 자료를 많이 쓰는데 SPSS를 쉽게 배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표절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카피킬러 표절률을 낮추려면 표절을 안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아마 저게 6어절이 반복돼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표절로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피킬러 보시면 카피킬러 에듀나 아니면 거기 설명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논문 표절은 논문을 저희가 인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용을 할 때도 내 표현으로 다시 바꿔 쓰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다른 학자 아니면 선임연구원 아니면 그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봤던 것이다라고 하면 인용만 적절하게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활용하신다라면 표절률은 확실히 적어질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표절의 화두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주의하실 건 생각도 베끼는 것도 표절이 될 수 있음을 네,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윤리 관련돼서 인용이나 표절 같은 거는 저희 코퍼스 연구소 거기 연구윤리 섹션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저희 링크도 걸어놨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학위 논문, 특히 학술지 논문이 아니라 학위 논문 관련된 표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인용은 따옴표 붙이셔서 코테이션 제대로 다루시면 돼요. 페이지 번호 같이 해서. 어떤 사람들 직접 해놓고 나서 그냥 연도만 적어놓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프레이징을 보통 하실 경우에 또는 애는 굳이 페이지 번호 넣을 필요 없고 연도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10페이지를 축약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보통 페이지 번호를 뭐 예를 들면 맥이너리 1988 콤마 찍고서 페이지 번호 pp하고 102부터 121 이렇게까지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자세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표절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한번 돌려보시면 연속적으로 6단어가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6단어로 할지 5단어로 할지 보시고 지어 나가면 되겠죠? 다른 단어를 집어넣든지. 네,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과 지적성이 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건 우왕청심을 먹고 들어가시고 아니면 비슷한 거 지나치게 과도한 그런 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적합한,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거를 연습도 안 하고 들어와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논문 지도할 때 예를 들면 예심이라고 하고 본심이라고 하는데, 예심할 때 보면 그냥 들어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 학생한테는, 다른 교수님들한테 이제 예심 받을 때는 한 장, A4 용지 한 장으로, 보통은 이제 PPT 쏴서 이제 할 때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그냥 이렇게 두run두른 앉아서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럼 A4 용지 한 장으로 논문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싹 다 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이제 초록일 필요는 없고, 목적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거, 보통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이 연구 어떤 연구인지 설명하라고 한 5분 이내로. 거기서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면 다들 지루하니까 명쾌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최소한 10번 이상 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와서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고, 보통 그리고 할 때 제가 노트북이 됐던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로 발표하는 거 녹음하는 거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어서 자기 발표하는 거 요약 발표하는 거 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모습 보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저희도 이거 찍으면서 지금 테스트를 한 5번 돌렸어요. 이게 지금 카메라 위치하고 옆에 나오는 거 하고 PPT 제대로 돌았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준비만 잘 하시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SPSS는 어떻게 해요? 네. 우선 책 한 권을 반드시 사시는 게 좋고요. 저도 SPSS, 그러니까 통계 분석 관련돼서 강의를 한 3번, 4번, 3학기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도서관에 통계 관련된 연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방학 특강과 같은 연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해석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거는 얼추 할 수 있지만, 얘를 돌리는 거는 어떤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하고 나면 안 하면 까먹잖아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서 책 한 권 가지고 그거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SPS는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에서 할 때는 저는 저걸 안 썼는데 제가 아는 분이 SPSS를 썼을 때
보통 연구에서는 연구윤리상 학생이 모든 걸 배워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가끔 보면 돈 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하면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학교 따라 만약에 지도교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만약에 뭐 이렇게 돈 주고 맡겨도 되는 거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고 그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학생이 해야 된다. 그러면 배우셔야 되고 독학하는 방법 아니면 뭐 SPSS는 워낙 학원도 많아서 그 찾아보시면 할 수 있는 방법도 꽤 있고 유튜브에도 자료도 많아요. 동영상 보고 독학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연구를 위한 참여자를 모으는 팁. 저거는 현직 교사이신 김태욱 박사님께서 네, 모임에 적극 나가셔야 됩니다. 모임. 네, 모임에 저희 같은 경우도 대학원 그 모임이 있는데 단톡방이 있고 그 모임을 연말에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그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학원생 그 후배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담소로 나누다가 이번 학기에 논문 학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참여자가 되실 분들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거의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쓰신다고 해서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현직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 실험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협조 구하고 해서 했었는데 만약에 그 대학원 후배 선생님이 이런 모임이나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인간관계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무슨 요즘 세상이 다 이제 기분 테이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그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평소에도 착한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고 선배를 잘 챙기고 후배를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저분들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냥 입 싹 닦지 마시고 밥이라도 한 끼 좀 사주시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고 뭐 최근에 저도 연구과제 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뭐 하나 하거나 뭘 해도 사실 커피 쿠폰씩 그 하나씩을 돌려요. 그게 이제 IRB 거기에도 있기 때문에 대가를 항상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인지하시고 저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계획서 쓰실 때 저 방법 저것도 분명히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얼마 정도 들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터레처 리뷰, 스트럭처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거는 지도 교수님 제자, 그러니까 선배죠. 그 선배의 학위 논문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스트럭처 잡는 거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 됐던 박사학위 논문이 됐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쓰는 표현 같은 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장르 어나리시스 이렇게 찾아보세요. 장르 어나리시스, 무브 어나리시스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뭐 인트로덕션 섹션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 리터레처 리뷰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 뭐 메소드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 리절트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 뭐 디스커션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 컨클루전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 심지어 어브스트랙트, 애크날리지먼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장르 어널리시스, 무브 어널리시스 이런 거 찾아보시면 그냥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메소드 쓸 때 신뢰도 분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야 되나요? 저 신뢰도 분석이 어떤 거에 따라서 신뢰도 분석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죠. 설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뢰도 같은 경우는 실험일 경우에 이제 평가자 간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뒤에 나머지 이 분석 결과가 맞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같은 경우 또 신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신뢰도 분석은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는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무단 연구나 선행 연구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데서는
저걸 굳이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시면 지도 교수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연구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지도 교수님과 제대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해가면서 컴프로마이징을 해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위 논문은 지도 교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도 교수님하고 심사 들어오시는 교수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니까 저거는 지도 교수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죠.